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 힐링 충전소의 추억의 엘도라도 김준도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기도 바쁘고 스트레스로 고민도 많은데 우리와 주변을 괴롭히는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금융 범죄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친구나 가족, 지인 중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듣거나 당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 전화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범인이 웃으면서 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 중에 3,400만 원을 제2금융권 대출 상담에 속아서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도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상대가 누군지 뜨는 앱을 깔아놓고 있어서 일단은 대부분을 걸러내고 있지만 100%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례를 알아보면 안 당해본 사람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선 첫 곡 듣겠습니다. All for the Love of Girl, 조니 호튼입니다. Well, today I'm so weary. Today I'm so blue, sad and broken hearted, and it'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so sweet, dear. Life was a song. Now you've gone and left me. Oh, where do I belong?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s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s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혹시 일상 속에서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나요? 고객님의 주소가 잘못되어서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라면서 주소가 잘못되었으니까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URL 주소를 보내서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경우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 딸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는 거야. 라면서 접근을 시도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모두 디지털 금융 범죄라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앗아가는 정보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금융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알아두시면 최대한 예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금융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류와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이 있고요. 스미싱이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속이는 범죄입니다.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수사관이나 은행원을 사칭합니다. 전화를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끊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보복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50인분 또 70인분 등 단체로 음식 배달을 주문시켜서 독박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의외로 20대와 30대가 생각보다 가장 많이 당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 세 번째로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사회 경험이 적어서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의 사고를 빙자하거나 위기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서 속이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가족을 내가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가족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당황을 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고 흔들릴 때를 이용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Just When I Need You Most. 랜디 반 워머입니다. You packed in the morning, I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Now I miss you more than I miss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Left me
가족이 납치나 수술을 받게 된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먼저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걱정이 된다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전화로 걸거나 집 전화로 걸거나 해야만 합니다. 우선 경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분식집을 하는 자영업자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A은행인데요 라면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때마침 분식집 사장도 코로나 등과 같이 경기 침체로 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 때에 마침 보이스 피싱 전화가 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금리도 낮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혹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거기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에 다시 돌려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단시일 내에 돈 1,000만 원뿐만 아니고 1억으로도 신용점수를 높일 수 없을 뿐더러 신용평가는 일시적인 돈과 관계없이 재무구조와 최근 1년간의 거래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합니다. 더구나 은행은 문자를 보내서 전화로 대출을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빌미로 은행을 사칭하는 것은 반드시 전화를 조용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대출 관련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은 기존 대출금 연체가 되어서 은행에 방문해서 연체를 정리하거나 본인의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마감 때 연체 정리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담하는 건 거래처를 은행으로 내방케 해서 은행에서 모두 대출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례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속임수로 돈을 조사하여야 하니 검찰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조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형태로 ATM기로 보내는 방법 등이나 은행에서 보내는 방법 등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구름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보냈거나 본인의 개인 정보를 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해당 은행에 방문을 해서 통장 지급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 계좌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해당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는 번호표를 굳이 뽑지 말고 안내하는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얘기하면 전담 창구로 안내해 줄 겁니다. 전담 창구에 고객이 있으면 다른 창구를 안내해 달라고 얘기하면 앞에 고객이 처리되는 대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송금을 보냈다면 30분 동안은 일정 금액
출금할 수 없으니 30분 이내에 지급정지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화는 경찰 112, 소비자 상담센터 1372,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 번호입니다.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거래하시는 주 거래은행과 카드사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우선 움직여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 난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 핸드폰으로 사용 중이야. 확인되면 문자 좀 줘. 라거나 통화하다가 떨어뜨려서 수리를 맡겨놔서 핸드폰을 내일이나 모레 찾을 수 있대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에게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차 물어봅니다. 혼자 있어야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죠. 낚이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은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범죄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이 있는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아빠 나 딸인데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려서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는 중이야 라는 메신저가 옵니다. 추가, 차단, 신고라는 문구가 상단에 뜹니다. 돈이 부족해서 상품권 10장만 사서 보내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준다며 문화상품권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 오렌지 색깔의 지구본이 나타나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뜹니다.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은 혹시나 해서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이 다행히 전화를 받아서 상품권을 물어보니까 딸은 핸드폰 고장난 적이 없고 상품권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메신저 피싱입니다. 카톡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전화를 꼭 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정선의 산 사람. 어려서도 산이 좋았네.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나도 몰래 신바람 났네. 젊어서도 산이 좋아라.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앞산에 훨훨 단풍이 타면 산이 좋아 떠날 수 없네.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산이 될 테야.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산이 될 테야. 그러면 우선 또 우리 그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아이디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회원 가입을 탈퇴해야 합니다. PC방이나 도서관 컴퓨터처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할 때에는 자동 로그인을 하면 안 됩니다. 수기 입력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 아웃을 해야 하고요. 송금을 하기 전에는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면 전화를 꼭 하거나 만나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범인들은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깔라고 주소를 보냅니다. 앱을 깔면 범인이 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메신저 피싱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만약 돈을 보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112나 은행으로 해야겠죠. 또 다른 범죄 스미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택배 배송에서 반송되었다고 주소 정정을 하라는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50만 원 소액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들이 핸드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에 들어온 스미싱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게 됩니다. 범인은 악성 앱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털어갑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을 요청하는 행위를 초대장 스미싱이라고 하고요. 택배 부재 중이어서 물품이 반송되었다고 물품 재발송 신청, 인터넷 주소와 같은 택배 스미싱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환급 자격이 된다는 환급조회 인터넷 주소를 보낸 경우를 정부 지원금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설날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확인 바란다는 주소는 쿠폰 스미싱입니다. 절대로 주소를 누르면 안 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공주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러면 스미싱 예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을 찾아보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보면 허용 금지가 있습니다. 허용 안 됨, 설정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휴대폰 고객센터 114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자칫 실수를 해서 스미싱 관련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핸드폰에 앱이 깔렸다면 빨리 앱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앱을 삭제했는데도 걱정이 된다면 핸드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초기화하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앱도 모두 삭제된다는 의미죠.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마다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만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에 속아서 소액 결제가 되었을 때는 내가 받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거래통신사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내가 스미싱에 속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소액 결제를 취소시켜 줍니다. 나에게는 금융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고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는 점점 더 진화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14살 행복하면 좋겠다. 숲에서 하는 다른 교육. 금산 간디학교에서 중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루한 일상 대신 특별한 학교 생활을 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숲속의 학교. 금산 간디학교로 오세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기술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15주간의 필리핀 해외 이동 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2명의 담임 선생님과 나만의 발견을 이루고 졸업작품을 만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내 최초 대안교육기관 금산 간디학교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 간디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전화 010-4782-9328 010-4782-9328 은행에서는 대포 통장 때문에 계좌 개설을 1개월 이내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선 계좌를 최초 개설하면 급여 통장인지를 확인하거나 대포 통장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건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A은행에서 만들고 B은행에서 곧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말이죠. 라떼떼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도와달라며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사기도 있고 당신네 통장에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자기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에 알림이 떠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로맨스 스캠이라 합니다. 라떼에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고객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서 고객이 은행에 신고를 하러 왔는데 휴대폰 문자를 보니 우리 직원 직책과 이름을 그대로 사칭한 게 있어서 해당 직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도 혹시나 메신저 피싱되거나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점에서 여직원 2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구해준 적이 4번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감사표와 경력금 각각 30만 원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여운의 홀로 된 사랑. 다정한 연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비바란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참가번호 12번 홀로 된 사람 부산 산업대. 네, 여운. 어서 오세요. 맨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줬었는데요. 네, 지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축하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홀로인 듯한 외로움 달랠 길 없어, 달랠 길 없어. 눈물에 젖어 하늘을 보니 어차피 떠나 홀로 된 사랑이기에, 사랑이기에 빗줄기처럼 미련도 그 빗속으로 난 믿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길, 그만도 아름다웠던 난 영원히 잊지 못해. 빙빙빙 냇물 같은 한길
듯한 서글픔 지울 길 없어 지울 길 없어 눈물에 고민 한 일일 뿐이 어차피 떠나 홀로 된 사랑이기에 사랑이기에 그처럼 미련도 깊이 속으로 난 믿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그 말았던 아름다웠던 날 영원히 잊지 못해 빙빙빙 맴돌 단단한 잊혀질 날 그빛 속으로 빙빙빙 맴돌 단단한 미련만은 만났어도 모래성을 만들자 모래성을 만들자 모래성을 만들자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은 1977년 대학가요제 동상곡입니다. 그리고 여운의 홀로 된 사랑은 1987년 강변가요제 은상곡입니다. 이제 곧 봄도 오는데 젊은이들은 특권인 젊음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착하게 살아가면서 절대 당할 필요가 없고 못되게 산다고 나중에 후회하고 반성할 거라 추정하지만 못됐기 때문에 후회란 걸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나쁘게 살아왔다면 아무 생각도 없겠죠. 그건 신께서만 판단하겠죠. 디지털 금융범죄는 누구나 경험을 할 만큼 흔하게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라떼에 고객이 문자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당할까 은행을 많이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내하고 제가 근무한 은행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서 본부 주무부서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대략 5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자 경영평가에 디지털 금융범죄를 방지하는 제도를 뒤늦게 평가해 놓고 대포통장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늦게라도 대책에 나섰지만 피해본 사람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늦게 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좀 숙지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